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동궁 이틀째 전세계 81개국 탑10에 올랐다는 소식과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212만 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호프는 지난 주말 150만 4,013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212만 9,720명입니다. 개봉 3일 만에 100만, 5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학 시즌과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 1,000만 관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날짜 플래시페트롤 넷플릭스 1일 순위를 보면 여전히 1위는 4주 동안 미드 I Will Find You가 차지하고 있고 1위 국가는 총 28개 국가입니다. 히트맵을 보면 북미와 유럽이 강세입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1위에 도전하고 있지만 한 번도 1일 순위 1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K드라마 김부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1위 국가는 총 31개 국가로 미드 I Will Find You보다 많습니다. 김부장 히트맵을 보면 아시아와 남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미드 I Will Find You와 데뷔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위는 40년 만에 리메이크된 미드 초혼의 집이 올라있는데 평점이 6.6점인 것을 보면 그다지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릴 적 일요일 아침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우리나라 드라마로 치면 미국판 전원일기 같은 미국 개척 시대를 다룬 추억의 장수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히트맵을 보면 확실히 영어권과 유럽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1위 국가는 6개국입니다. 사이에는 첫날 이상하게 순위가 정상적으로 집계되지 않아서 8위로 출발했던 동궁이 오늘 날짜 81개국에서 탑10에 오르고 있고 한국,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까지 총 4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히트맵을 보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남미 히트맵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지만 내일 남미 히트맵은 더 붉은색으로 변할 듯 예측됩니다. 5위는 박은빈 주연의 오싹한 연애가 첫 순위에 진입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평점은 8.6점으로 높은 편이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워낙 히트작이라 박은빈 효과가 큰 듯 보입니다. 이 드라마는 61개국에서 탑10에 들고 있으며 브라질, 온두라스, 파나마, 살바도르, 베네수엘라 등 총 5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히트맵을 보면 남미를 강타한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위에는 참교육이 5주 연속 1일 순위 탑10에 머물며 장기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교육의 히트맵을 보면 아시아에서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 플래시페트롤 순위를 보면 흥미로운 것이 전세계 드라마를 미드와 K드라마가 확실하게 양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드가 1위를 하고 있는 국가는 총 34개 국가로 대부분 북미와 유럽에 몰려있는 반면에 K드라마 1위 국가는 40개 국가로 아시아, 남미,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K드라마 사극 오컬트호로 동궁은 81개 국가에서 탑10에 들고 있고 아시아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61개국에서 탑10에 들고 있는 현대 호러 코미디 오싹한 연애는 남미 초강세입니다. 같은 K드라마지만 장르에 따라서 인기가 있는 대륙이 구분되는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동궁이 초반 순위에서 예상보다 낮은 이유는 K드라마 김부장과 오싹한 연애의 인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 올라온 동궁의 반응을 살펴보는데 지난번 제가 소개했지만 이 사이트는 아시아 드라마 영화만 평가하는 평가 사이트로 접속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순으로 영어권 나라 접속이 가장 많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동궁의 평점은 초반 7.9점에서 계속 평점이 오르다 오늘 날짜 평점이 8.5점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부터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 올라온 동궁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K드라마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아요. 모두의 연기가 정말 훌륭해요. 정말 좋았어요. 노윤서와 남주혁은 역할에 완벽했다. 아마도 올해 방영된 최고의 K드라마 중 하나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른 인기 있고 과대평가된 K드라마들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돋보이는 연기는 곽동연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항상 기대에 부응합니다. 출연진 모두가 잘했어요. 왕대비 역을 맡은 배우는 매우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다. 촬영과 사운드 트랙이 얼마나 훌륭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최고의 할리우드 영화들과 견줄만 합니다. 음악과 촬영 기법이 정말 훌륭해요. 저는 8.8점 평점입니다. 확실히 시즌2가 필요해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K-오컬트 사극의 독특한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킹덤 이후 넷플릭스가 선보인 사극 크리처 오컬트물 중 비주얼이 가장 화려합니다. 어둡고 기괴하면서도 동양적인 미장센과 영상미가 영화를 보는 듯 뛰어납니다. 넷플릭스 특유의 막강한 자본력이 들어간 영혼의 세계 연출이 경이롭습니다. 오컬트 공포물임에도 불구하고 배경과 색감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었습니다. 한국형 엑소시즘과 궁중암투가 결합하여 매 회차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음악과 사운드 이펙트가 드라마의 공포스럽고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배가시켰습니다. 손더게스트 제작진의 신작답게 귀신과 저주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깊이 있습니다. 일부 에피소드는 서양의 기묘한 이야기 조선 버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조승우가 연기한 왕 캐릭터의 압도적인 아우라와 카리스마에 소름이 돋습니다. 조승우의 첫 넷플릭스 작품인데 역시 믿고 보는 연기력이라 그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귀신을 보는 남주인공 구촌의 액션과 처연한 눈빛 연기가 캐릭터와 완벽히 동화되었습니다. 남조기 군 전역 후 복귀작으로 이보다 더 강렬한 캐릭터를 고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궁녀 생강의 강단 있고 주체적인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노인서의 첫 사극 도전인데 이국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비주얼이 궁녀 역할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조승우, 남주영, 노윤서 세 사람의 연기 앙상블이 예상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데뷔 역할을 맡은 장영남의 신들린 연기력이 초반 몰입도를 하드캐리했습니다. 서브 캐릭터들과 카메오로 출연하는 배우들의 라인업이 화려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작중 등장하는 마스코트 같은 존재인 꺼목살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매력 넘칩니다. 총 8부작으로 전개가 질질 끌지 않고 컴팩트하게 몰아쳐서 정주행하기 좋습니다. 전반부 세계관 설명으로 조금 느리지만 4화부터 본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며 폭발합니다. 왕실 세자들이 의문의 저주로 연이어 죽어나가는 미스터리 서사가 흡입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귀신 퇴치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권력력이 빚어낸 비극을 잘 엮어냈습니다. 오컬트 장르 특성상 다소 잔인하거나 괴기한 크리처 묘사가 있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후반부 결말로 갈수록 복선이 회수되는 과정이 짜릿하고 신선합니다. 해외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샤머니즘과 무속신앙 문화를 흥미롭게 소개해준 작품입니다. 전통적인 정통사극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판타지 요소가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라의 마지막 결정과 엔딩이 매우 강렬해서 벌써부터 시즌2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동궁이 열광하는 인도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국의 오컬트 장르물은 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 이번 작품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지 신비로운 분위기가 2배는 강해진 느낌입니다. 특히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초자연적인 요소와 궁중 음모론이 결합되어 첫 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단숨에 정주행했습니다. 힌디어 더빙 퀄리티가 생각보다 정말 훌륭해서 한국의 낯선 무속신앙 용어나 귀신에 대한 설정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자막을 읽지 않고 화면에 화려한 비주얼과 액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몰입감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초반 3화까지는 세계관을 설명하느라 전개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4화부터 사건이 휘몰아치며 다음 에피소드를 안 볼 수가 없게 만듭니다. 8부작이라는 비교적 짧은 분량 덕분에 스토리가 질질 끌지 않고 깔끔하게 완결되어 아주 만족스러운 미스터리 드라마였습니다. 배우 조승우의 아우라는 정말 대단하며 그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극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을 죽이고 보게 됩니다. 왕이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비극 속에서 미스터리함을 유지하는 독보적인 연기력 덕분에 드라마의 무게감이 확실히 살았습니다. 드라마 속 어두운 귀신의 세계가 펼쳐질 때의 붉은 미장센과 괴기하면서도 세련된 영상미가 한편의 거대한 잔혹동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특유의 정교한 미술 세트와 전통적인 비주얼이 어우러져 오컬트 장르 중에서도 독보적인 개성을 자랑합니다. 극 중에서 구천을 졸졸 따라다니는 작은 규모인 꺼목살이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인도 팬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두운 호러 분위기 속에서 인형 같은 외모로 힐링을 주는 존재라 할리우드 영화의 그루트 같은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그래픽이 다소 과하게 들어가서 가끔 가상세계 같은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퀄리티를 해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사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기묘하고 크리처물 같은 비주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단순한 좀비물이었던 킹덤과는 다르게 원한을 품은 귀신들과 주술, 샤머니즘이 얽혀있어 인도 전통신화 속 초자연적 이야기와 닮은 점이 많아 친숙했습니다. 인도인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스릴과 미스터리 요소를 두루 갖춘 웰메이드 컨텐츠입니다. 드라마에 사용된 전통 악기와 현대적 사운드가 매치된 배경음악이 대박이라 헤드폰을 끼고 보면 공포감이 몇 배로 다가옵니다. 소리로 관객을 압도하는 연출 덕분에 귀신이 등장하기 전에 적막함마저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배경 설정을 이해하기 위해 초반에는 집중이 조금 필요하지만 중반부 소금강 귀신 에피소드부터는 스토리라인이 아주 직관적이고 탄탄해집니다. 반전이 거듭되면서 궁궐 깊은 곳에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는 서사적 쾌감이 상당한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인도 순위에서 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지 직접 보니 단번에 이해가 가며 전세계를 사로잡는 K 콘텐츠 힘을 다시 느꼈습니다. 할리우드의 전형적인 테마물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아시아 오컬트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조승우와 장영남 같은 베테랑 배우들이 뼈대를 튼튼하게 잡아주고 남주혁과 노윤서 같은 젊은 스타들이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신구 조화가 최고였습니다. 연기 구멍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내내 몰입이 깨지지 않고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넷플릭스 탑10에 올라왔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클릭했다가 주말을 통째로 반납하고 밤새도록 전편을 달려버렸습니다. 사극 이상의 아름다움과 피 튀기는 잔혹한 액션의 대조가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독특한 드라마입니다. 장르물의 명가라고 불리는 작가진의 작가답게 대사 하나하나가 함축적이고 오컬트적인 분위기를 풍겨서 자막이나 더빙을 유심히 보게 만듭니다. 단순 오락영화를 넘어 상징성과 비주얼을 모두 잡은 2026년 최고의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동궁이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특수효과는 좋지만 줄거리는 한꺼번에 다 봤으니 엄지척 추천합니다. 조승우가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연기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왕세자는 왕의 즉위 비밀을 듣고 독살당했다. 근데 순빈의 반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생강을 중독시킨 후에도 기쁨 조부모 손주 유대를 계속하고 싶어 하네요. 제 생각에는 이걸 로맨스 드라마로 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승우는 30년 전 사건을 마주할 때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의 출연 시간은 예상만큼 많지 않았어요. 에피소드 전반부에는 그가 주된 악당이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조승우 특유의 분위기와 아우라가 장난 아니다. 데뷔 역할을 맡은 장영남 배우의 연기력이 정말 미쳤다. 장영남은 온몸을 다 바쳐서 연기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다.
남주혁이 맡은 구천은 아픔을 간직한 채 착하게 살려는 성격이 보여서 애틋하다. 노윤서의 연기력은 다소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극중 곽동현이 잘생긴 얼굴을 망가뜨리며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곽동현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올 때의 눈빛과 포스가 정말 매력적이다. 알고 보니 세자를 독살한 진범이 왕 본인이었다는 반전이 소름 돋았다. 대비가 뱀 귀신과 엮여서 결국 미쳐버리고 중풍이 걸리는 인과응보 결말이 인상적이다. 세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온 나라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길동무 삼으려 한 건 너무 잔인했어. 마지막에 왕이 무릎 꿇고 백성들에게 사죄하는 척하는 모습이 위선적으로 느껴졌어. 나는. 결국 이 드라마에 나오는 왕실 인간들 중 여주인공을 빼고는 다 음흉한 범죄자들이야. CG와 특수효과 퀄리티는 한국 드라마 중 역대급으로 훌륭했어. 영화 콘스탄틴의 4, 5세기나 기묘한 이야기 뒤집힌 세계가 연상된다. 동양 특유의 한가업 인연이라는 저승문화 설정을 아주 잘 녹여냈어. 극중에 나오는 귀의 세계라는 중음신 공간의 연출이 참신했다. 남쪽의 극중 이름 구천은 저승을 뜻하는 구천과 발음이 같아 의미심장하지 않아? 여주인공의 이름 생강은 한자로 생강을 뜻하며 강한 양기를 상징하는 것 같아. 막판에 개연성이 좀 떨어져서 설정을 시청자가 스스로 뇌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난 구천이 갑자기 최종 흑막이 세자라는 걸 알아차리는 과정이 너무 뜬금없고 갑작스러웠어. 작품은 오컬트 스릴러보다 두 사람의 애절한 로맨스물로 보면 대만족이다. 남적과 노윤서의 덤덤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이 완전한 숙명적 커플이다. 마지막 회에 여주인공의 애절함이 남주혁의 영혼을 깨우는 장면이 난 감동적이었어. 귀여운 먹보 마스코트인 꺼먹서리가 나올 때가 가장 힐링되고 좋았다. 마지막에 남주혁의 손에 사슬이 묶여있는 연출을 보니 확실히 시즌2가 나올 것 같다. 중국 판타지 가조로 화사한 천계, 삼생삼세, 신선들의 스케일 큰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동궁은 서양의 고딕풍과 동양 오컬트가 섞인 피핏 저승을 보여줘서 뭔가 더 신선했어. 중국 판타지의 과다한 미백 필터나 가짜티가 나는 세트장의 피곤함을 느꼈던 차에 동궁의 어둡고 냉렬하면서도 생생한 현실감 넘치는 CG와 미술 세트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 특히 현실세계와 귀신세계를 오가는 연출이 압도적이야. 중국 판타지의 특유의 오해와 환생이 반복되며 수십 회를 끄는 전개에 비해 8부작으로 한 번에 공개된 동궁의 빠른 속도감과 군더더기 없는 미스터리 수사 방식이 훨씬 시원하다. 중국 판타지가 주로 세계의 평화와 주인공들의 사랑에 집중한다면 동궁은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의 탐욕과 권력이라는 메시지가 더 현실적이지. 결국 왕실 인간들이 빌런이라는 결말을 보며 중두보다 궁중암투와 인간의 바닥을 더 적나라하게 긁어냈어. 비주얼 중심의 중국 청춘 스타들과 비교해 남주혁의 거친 연기 변신과 특히 연기가 극의 몰입감을 중국 드라마 차별화하는 가장 큰 무기였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후반부에 중국 판타지, 한국 판타지를 비교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오늘 날짜 대만 순위에서 1위 김부장 다음으로 2위에 올라서 향후 이 드라마가 1위에 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u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